민병진의 바다낚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찌에 관한 건데 그 전체가 아니고 그 찌의 그 중심에 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손에 이렇게 이제 든 건데 이걸 뒤집으면은 이 내부 구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에서 또 일반적인 그 찌의 내부 형상입니다. 이건 아크릴로 이렇게 씌우질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의 위치에 따라서 찌의 그 감도 또 특징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찌에 중심이 있거든요. 우리 찌를 이렇게 보면은 납이 들어가 있어요. 납이. 그래서 납의 위치가 대략 이렇게 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요거를 저중심찌라 그러고 일명 오뚜기찌라기도 얘기를 해요. 넘겨뜨리면은 말딱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반대되는 그 찌가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찌는 추가 이런 식으로 높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중심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갖다가 중중심찌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중심, 고중심찌는 그 원래 먼저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 긱스란 회사에서 이제 이걸 제작을 했는데 사적으로 좀 제가 아는 회사예요. 그래 거기서는 중중심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는 요거는 좀 빼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저중심찌하고 고중심찌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라고 이제 질문이 있을 거고 또 무슨 차이냐? 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고중심찌를 갖다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니까 제가 고중심찌를 갖다가 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중심찌의 반대는 전부 다 저중심찌의 이론이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고중심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고중심찌는 다이와 필드 테스트였던 니와 다다 시명인이 만든 겁니다. 특허는 안 냈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고중심찌를 만든 사람이에요. 찌 연구를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중심찌 태어나는 게 15년 걸렸대요. 제가 써봤죠.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병진찌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게 자랑하려고 만들었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자기 이름을 판다는 건 자랑이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니와찌, 야마모토찌, 미야가와 아키라찌, 미하라 겐사쿠, 이렇게 더 있어요.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때 당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인가 2002년도에 안 팔려도 좋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걸고 만드는 찌가 하나 있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이 민병진찌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국에도 이름을 걸고 파는 찌가 있다. 그 구조는 그 니아명인찌 구조로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 찌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점은 뭐냐면요, 이 납이 이렇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 부력 찌 중심이 여기 가서 걸려 있어요. 하단부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배가 제일 통통한 요 부분에 가가지고 중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중심이 되니까 반대로 저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중심치로 해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저중심, 고중심치로. 그래서 내가 니아명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고. 그 모든 찌들은 원줄이 이 가운데를 통과한답니다. 그러면 찌가 어떻게 쓰냐면은 딱 요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일반적인 찌들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서버린대요. 여기가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항상 수직,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고중심찌는 중심이 높다 보니까 원줄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진대요. 즉 찌가 눕는답니다. 이렇게. 요 차이가 대단한 거래요. 그럼 뭐가 대단합니까? 니아명인의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탕 물고 뒤로 뺏겼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찌가 이렇게 쓴대요. 당겼으니까. 그런데 살짝 놔주면은 일이 돌아간대요. 제가 그 제로찌 설명할 때 앞에 있는 방송입니다. 제로찌에 뱅에돔이 잘 물리는 이유라 그래가지고 5비, 4비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원리였던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서 있던 게 이렇게 당겼다가 보니까 약간 늦추니까 원위치로 탁 쓴다 이거예요. 쓰면서 쓸데없이 당기는 기분이 오니까 이질감이 전달돼 가지고 뱉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눕혀 있기 때문에 쓱 당겨도 그대로 쑥 당긴대요. 이게 고중심찌와 저중심찌의 최대 차이랍니다. 치가 딱 있는데 저중심찌는 딱 당겨놨더니 돌아가면서 쓸데없이 미끼를 갖다가 툭 당긴다 이거예요. 고중심찌는 중심이 여기 때문이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이 원줄로 당기고 견제하면 당겨 있으면 누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당기면 이 각도로 그냥 쭉 빨린대요.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조가를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그 긱스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긱스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고중심찌, 거기서는 이제 중중심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긱스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민병진찌를 만들었던 아예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주는 OEM 해주는 회사 사장님이 그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니아명인한테 허락을 좀 받아달래요. 왜냐? 이 고중심찌는 니아명인의 특허 아닌 특허랍니다. 그거를 만들어 보면 모방했다는 소리 나오니까 허가를 좀 받아달라.
해서 니아명이한테 전화를 해서 저 한국에서 이거 만들려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흔쾌히 만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게 이 민병진찌의 고중심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듯이 보면은 요거는 밑에다 납을 한 덩어리 딱 집어넣어 가지고 열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신줄이 돼 가지고 이 위에까지 쫙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건드릴로 이걸 뚫어야 된대요. 그래 장비도 별 새로 사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간에 저는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중심찌가 됐으니까 반을 좀 짜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보내준 겁니다. 이게 고중심찌 내부예요. 이건 저중심찌의 내부. 확연히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캐스팅에서 찌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중심찌는 어떻게 되냐면 추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요 뒤로 이제 이렇게 반들이 되는데 아주 요 찌가 로켓 같이 일직선으로 멋지게 날아갑니다. 멋지게. 그런데 고중심찌는 찌가 중앙부에 있다 보니까 좀 납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평 하고 이제 요 방향으로 날아가겠는데 이게 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이게 좀 떨어요. 왜냐면 중심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위도 올라갔었지. 그래가지고 중심이 떨려가고 그 다음에 바늘이 뒤에 이렇게 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날아갈 때는 저중심찌보다 그 샤프하게 팍 날아가는 맛은 좀 떨어진대요. 그런데 일단 물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저중심찌는 뭐 어떻게 여기 견제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좀 당겨 놓으면 다시 이렇게 박스 가는데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이게 고중심과 저중심찌의 차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하는 거는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다만 이 찌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다른 회사는 전부 다 거의가 저중심찌예요. 그런데 고중심찌도 일본에는 이제 그 니아명인이 찌 만드는 걸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중심찌는 일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도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허가 안 돼 있는데도 절대 이거 손 안 대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 그러면 고중심, 저중심찌, 민병진찌의 특징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걸로 민병진의 바다낚시 고중심찌와 저중심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요, 그 한 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찌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다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찌의 그 저기 잔존부력, 그 다음에 찌의 이제 형상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그 이질감 같은 게 있어요. 또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왜 찌가 이런 식으로 이런 형의 도토리 무늬가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고중심과 저중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